지금부터 진행의 오리엔테이션 및 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도 통제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교학팀이랑 좀 강의실이 상의가 안 돼서 이거는 추후 재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1주차 수업을 맡게 된 DNA 학기장 노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오리엔테이션 시작 전에 좀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취합해서 지금 답변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고정 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6시부터 7시 반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늦게는 좀 8시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폼으로 그 작성해주신 스터디 날짜는 세션 날짜가 아니라 개인 스터디 날짜를 신청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른 학교처럼 친목 활동이 많은지 이것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DNA는 다른 경영대 학회들과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스터디도 만나서 학술 교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컴피티션 자체도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수업을 다 참여하시고 이론들을 다 아셔야지 좀 정상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컴피티션 도중에 시간을 많이 쓰는 만큼 그 학우분들과 좀 친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 위주의 동아리가 아니라서 그걸 기대해 주시고 들어오신 1학년 분들이나 뭐 다른 학회, 다른 소속 학과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강 기간 후에 원래 잔류 인원들에게 구글 굿즈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로 DNA가 사람이 많았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DNA를 굿즈를 좀 신중하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배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청강 기간 동안 원래는 운영진이 학회원들 분들 자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집중도를 위해 수업 참여도나 과제 제출도가 낮은 세션 참여도가 좀 낮다라고 판단되는 분들께서는 저희가 조정이 임의로 자를 수 있다는 점 지금 공지해 드립니다. 코딩을 아예 몰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에 1학년들이 많아서 1학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학년들 기준 코딩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배우는 기초 코딩을 저희는 3주 안에 끝나게 됩니다. 흔히 아는 for문이나 while문까지 그냥 좀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2학년 분들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1학년 분들은 좀 빠르게 좀 벅찰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따라오시면 좀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은 공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회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학회 운영진은 혜택을 따로 받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참여해서 멘토로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한 좀 봉사자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만약 욕을 했다거나 함부로 대했다 이런 소리가 저에게 들리면 그 학회원 분들은 즉시 제명을 하고 저는 그 DNA 학회나 운영진과 얘기해서 그 학회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운영진들에게 선을 넘는 발언 같은 건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세션을 수강했던 선배로서 그 DNA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의 모든 내용을 담고자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자료를 좀 읽는 느낌을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스터디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스터디에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세션들은 좀 학원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상황에 맞게 코드를 짜야 되는 게 저희 수업에 좀 맞는 취지인데,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모든 걸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코딩을 문법을 알려드리고 저희는 그걸 과제로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과제를 내가 좀 하기 싫다.
그러면 솔직히 이 세션에서 얻어가시는 거 없으실 겁니다. 그 인원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베이직 세션은 솔직히 따로 백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백순 같은 걸 풀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지 않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걸 좀 강제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머신러닝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베이직 세션을 들으시다가 나 DNA 안 맞는 것 같아 하시고 머신러닝 수업도 좀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머신러닝은 실제 컴피티션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랩이 12시간, 무료 버전이면 12시간 이후면 꺼지는데 전처리 과정에서 KNN을 부집했다가 3번 정도 꺼뜨리고 실제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경험을 머신러닝에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걸 모르는 학우분들께서는 솔직히 머신러닝 수업 때 저를 못 이기셨어요. 거의 대부분 학우분들께서. 그래서 머신러닝 베이직 세션과 다르시더라도 머신러닝은 좀 들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베이직 세션은 수업 느낌이라 좀 백sun 좀 자기가 풀 자신 있다 하시면 안 들으시다가 컴피티션 좀 하시면 아마 도움 될 거예요. 이제 제대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리엔테이션도 하지만 1주차에 간단한 수업도 할 예정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저희는 세미나를 원래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학팀과의 문의 사항에서 좀 소통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매주 녹화는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 되니까 만약에 세션을 참여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세션 외에도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멘토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좀 개인의 경험이나 아니면 실제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좋았다 라는 경험 위주의 좀 수업을 할 예정이나 좀 스터디도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주 과제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셨을 때 실력 향상은 솔직히 부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과제를 했을 때 좀 수업을 따라가기 편하다는 건 좀 있었습니다. 세미나 시작 하루 전 저희 기준으로 일요일 12시까지 저녁 12시까지 과제 제출본 홈페이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위에 DNA 가이드 베이직 이 중에 베이직에서 과제 누르신 다음에 몇 주차, 몇 주, 누구인지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도 여기 보시면 수업 자료라고 따로 과제 위도 보이시나요? 여기에 매주 올라갈 예정이니까 다운받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A는 있긴 하지만 솔직히 멘토 여러분들과 톡방을 파드릴 예정이에요. 멘토분들께 상의를 드리거나 저희가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학과 거기 앞에 팔이라고 있어요. 그 DNA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직접 대면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청강기간 동안은 3주 동안 청강기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원래 자르지 않았지만 저희가 인원이 많은 관계로 과제가 미흡하거나 수업 참여도가 미흡하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에 수업은 참여하실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청강기간을 거치게 되시면 이후에 뭐 컴피티션이나 아니면 회식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참여하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는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있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도 근무 전 하실 분들은 여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멘토랑 저희 좀 조원들이랑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겠지만 자기 이름에 맞게 그 멘토분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20분이니까 30분에서 3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따라갈 예정입니다. 지금 조언에 맞게 멘토분들께 네,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비반은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끝나서 지금 빠르게 수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 커리큘럼은 이렇게 될 겁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파이썬 기본 문법을 3주차 정도 다루게 되고요. 그 이후에 라이브 코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초 코딩을 배우신 대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문제를 내드리면 실시간으로 코드 작성에 접근을 라이브 코딩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후에 짧게 판다스 기초하게 될 거고요. 아마 이날 회식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때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4주차랑 5주차는 판다스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후 판다스를 통해서 시각화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저희가 수리통계나 회계 분석이라고 저희가 시각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어떤 게 유의하고 어떤 게 유의미하지 않은지 좀 분석할 수 있게 통계 분석이라는 기초 과목도 조금은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5주차부터 아마 EDL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 수업에 EDL을 따로 진행하시면서 EDL을 준비하시고 주제는 아마 자유롭게 그리고 데이터도 자유롭게 찾아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주차에는 따로 수업은 없고요. EDL 준비해 오신 거 기준으로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 시간 가지고 저희 DNA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냥 프린트 헬로 월드 치면은 헬로 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그렇게 치기 귀찮잖아요. 좀 나중에 길어지면 변수라는 거를 그냥 A는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고 프린트 A라고 하면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게 하는 변수라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는 변수마다 소문자나 대문자에도 크게 다르기도 하지만 식별자라고 해서 변수를 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식별자의 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데 첫 글자는 문자와 언더바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가 파이썬을 다루시게 되면 프린트 아니면 sum 아니면 뭐 이런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변수로서 지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사용 가능하고요. 공백 같은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기에 나중에 식별자 작성 방법 옆에 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영문자의 경우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좀 다른 변수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은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식별자 작성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띄어쓰기로서 구분해야 했던 것들을 언더바라는 걸 통해서 식별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띄어쓰기 없이 캐멀 케이스라는 걸 통해서 단어 첫 글자를 띄어쓰기에 있어야 되는 그 중간 사이사이를 대문자로서 식별하게 됩니다. 파이썬의 자료형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수형, 실수형, 불린이라고 불리는 true, false, 그 다음에 문자열,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 이렇게 자료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집합이라는 네 가지 구조로서 자료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판별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타입 1, 타입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따옴표를 다냐 안 다냐에 따라서 그 문자형이냐 정수형이냐 이것도 구분되고요. 1.0과 1은 정수형과 실수형으로서 타입이 또 다르게 인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이라고 작성하시고 그 가로 안에 뭐 저희가 알고 싶은 정보를 넣으면 어떤 타입인지 나오게 됩니다. 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10이라는 정수형을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false라는 걸 통해 false라고 원래 분類되어 있는 것도 false는 0 그리고 true는 1이라고 나오게 인트로 변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같은 실수형 같은 것도 적수형으로 바꿀 수 있지만 10.9 같은 것도 인트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자열 같은 것도 정수형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플로트라는 게 있어요. 정수는 그냥 10나 1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플로트 같은 실수형으로 바꾸게 되면 뒤에 소수점이 붙게 됩니다. 이 점 차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0 같은 거나 아니면 나중에 배우시게 될 이프문 같은 조건들을 통해서 나오시게 되는 참과 거짓 이런 것들을 불린형으로 바꾸게 되게 됩니다. false 같은 거는 당연히 false겠고요. 웬만한 숫자, 정수형 10, 뭐 이런 것들처럼 값이 존재한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true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false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0이나 저기 false처럼 거짓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경우 아니면 non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값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false라고 따로 나오게 됩니다. 문자에도 그냥 정수형이나 이런 false 같은 것도 그냥 타임만 병행해서 문자열로 바뀐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이 숫자들을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번 노영호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뽑아올 거예요. 예를 들면서 안녕하세요. 아니면 저는 무슨 학번입니다.까지 저희가 뽑아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문자열의 길이는 중요하게 됩니다. 이래서 램이라는 걸 통해서 길이를 뽑아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 네 가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인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인덱싱이라고 해서 인덱싱 예제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다른 문자열과 저희가 숫자 세는 법과 다르게 1, 2, 3, 4, 5가 아니에요. 0, 1, 2, 3, 4라고 됩니다. 그래서 0만 가져오게 되면 인이라고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끝에 거 중에 맨 첫 번째 뽑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표를 통해서 하게 되면요. 전체를 뽑아오게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뽑아와라 라는 게 슬라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형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타임 데이트나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이렇게 하면 데이트면 날짜, 데이트 타임이면 날짜와 시간, 아니면 타임이면 시간만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 월, 일, 시, 시간, 소, 뭐 무슨 요일인지까지 뽑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import date time이라는 걸 통해서 불러오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포맷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뽑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시간 형식 지정자 같은 경우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아마 그 Y나 M, 그 month나 year, hour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요일 같은 경우 잘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리스트입니다. 이제 좀 구조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리스트라는 걸 좀 할 수 있어요. 리스트는 대괄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뭐 정수형이나 숫자 뭐 이런 것들 다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쉼표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가로를 통해서 리스트라는 걸 통해서 리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라는 함수 보이시죠? 그리고 리스트라는 것을 더하게 된다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합쳐지게 됩니다. 원래 1이라는 리스트가 있었고 AI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는 게 있었으면 더하면 이렇게 그냥 합쳐지게 됩니다. 아니면 곱하게 된다면 2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게 되고요. 나누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덱스도 문자열과 동일하게 이렇게 0, 1, 2까지 있어서 그 문자열 인덱스과 동일하게 뽑아올 수도 있고요. 슬라이싱도 동일하게 뽑아올 수 있습니다. 튜플이라는 거는 리스트는 원래 추가할 수도 있거나 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으로 존재하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름도 영어, 학교, 국민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는 그 0, 1, 2 이런 것처럼 숫자, 거기에 존재하는 숫자를 뽑아왔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딕셔너리 이름이라는 키값을 통해서 저희는 값을 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학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학번 하고서는 뭐 21 이런 걸 통해서 학번을 맨 뒤에 추가할 수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리스트처럼 비트라는 걸 통해서 그 키와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집합은 유일한 값들로 구성된 비순차적인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1, 2, 3, 4, 3, 4, 5, 6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교집합을 따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 둘을 더 이렇게 함께 된다면 2가 두 번 중복되고 3, 4 중복되는 값들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1, 2, 3,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한 값들로 그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셋이라는 걸 통해서 좀 형태를 변환해보는 과정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하시는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을 저기 보이시는 기호를 통해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산술형설자는 거의 동일하고요.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그 두 번이면 뭐 나머지, 제곱 같은 거 모두 이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 연산자라 해가지고 원래 A는 7이고 B가 3이면 원래 A는 A 더하기 B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코드를 구성해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사람이 있으면 A 플러스는 B라고 하면 A라는 값 안에 B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곱하기도 동일해서 A가 원래 7이었고 B는 3이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게 되면 A는 21이라는 값으로 바뀌게 되고요. 저기 나머지를 나타내는 걸 했을 때 7 나누기 3의 그 몫은 그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프린트 A 했을 때 1이라는 걸 값을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도 동일하게 있어요. 뭐 같다라는 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통해서 나타내고요. 다르다는 느낌표, 그 다음에 크거나 작다는 원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in이나 not인 그리고 and or no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A가 1이고 B가 1, 2, 3, 4라고 했을 때 A가 B 안에 있니라고 했을 때 A인 B 하면 제가 아까 봤던 불림형 중에 true라고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A라는 그 문자열과 A라는 문자열이 같으면서 and는 조건이 두 가지 모두 true로 만족해야지 true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false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o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도 3 이게 나오게 됩니다. not은 저희가 이렇게 해온 결과에 not을 붙이게 되면 두 번째 걸로 예시를 들면 true가 아니라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not false라고 하면 거짓이 아닌 거있기 때문에 true처럼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포매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쓰시진 않으시겠지만 저희는 그 오른쪽에 포맷 형식이나 포맷이라고 통해서 그 이승엽과 2001 넣었으면 거기에 맞는 인덱싱 숫자인 0과 1을 저렇게 넣게 되면 저기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승엽이고 2001년생입니다. 라는 것을 포맷 형식으로 뽑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위에처럼 두 번째 방식처럼 위에서 지정해주지 않고 아래 포맷에서 네임은 유은정, 벌스는 2005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키값으로 딕셔너리 형태처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써요. F 문자를 포매팅이라고 해서 네임이랑 벌스라는 걸 지정을 해두고 F라는 걸 프린트 앞에 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네임, 벌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봤던 방식대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에 것과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면 그 포맷 형식에는 앞에 F라는 문자가 안 붙는 대신 뒤에 .format이라는 걸 통해서 좀 붙여야 되고요.
F 문자의 포매팅은 이런 식으로 F를 붙이고 그 뒤에 포맷이 생략된 대신 이렇게 키값을 통해서 그 포매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방식은 F 문자의 포매팅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자의 포매팅이나 포맷 형식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과 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알고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서 연산도 그냥 가능하고요. 여기 같은 거를 예시로 들면 레인 곱하기 3이라고 했을 때 노용목, 노용목, 노용목이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에 배웠던 연산 방법들이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F 문자를 포매팅해서 딕셔너리 값 이런 식으로 그 키값으로 불러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소드와 함수 차이입니다. 메소드는 A라는 것에 솔트를 붙이면 A라는 것의 형태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A라는 것을 좀 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문자 형태가 변한다. 변수 안에 내부의 형태가 변한다 하시면 메소드.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것은 살짝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을 때 A, BS 가로 안에 A라고 넣으면 그냥 1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그게 A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A는 그냥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와 메소드 차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함수명으로 독립적으로 호출 가능해서 사용 가능하다. 뭐 함수의 결과를 변수에 대입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열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메소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운트와 파인드, 리플레스, 웬만한 그 수학 케이스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거 제외하고 거의 다 자주 쓰여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잘 쓰이진 않지만 왼쪽 경우는 진짜 저희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도 그 문자열이나 리스트냐 막 이런 거 구조에 따라서 그 메소드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구조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메소드를 잘 알고 계셔야지 오류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도 거의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냥 저희가 나중에 시각화를 하시게 되다 보면 한국어로 잘 변환되지가 않아요.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뭐 코드를 받아서 실행을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솔직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구글링 딸깍 하면은 좀 나오는 간단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코파일럿한테 30분 쓸 바에 한두 번 해봤을 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빠르게 구글링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글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아마 그거에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게 될 거고, 할애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글링은 좀 방식이다 라는 것이고,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문법들 오류가 났을 때 아래 빨간색 글씨로 이런 코드들이 뜰 겁니다. 신텍스 에러나 어트리뷰트 에러 뭐 이런 식의 에러 코드가 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문법이 잘못됐으면 신텍스 에러, 그 다음에 모듈이나 그 클래스가 좀 잘못된 속성을 사용했다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듈 코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불러왔는 함수를 썼는데 나오지 않는다. 내가 찾는 거기에 그 참조각이 없다 하면 file not found error라는 문자가 뜨게 될 겁니다. 어떤 그 중간에도 엄청 길게 코드가 뜰 거예요. 그것보다 어떤 에러인지 보시는 게 뭐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타입 에러, 아까 보셨다시피 메소드 같은 걸 사용했는데 그게 문자열이냐 리스트냐에 따라서 타입이 다르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타입 에러가 뜨고요. 아니면 인덱스가 5까지 있는데 6을 뭐 슬라이싱 했다. 이러면 그 인덱스 에러가 뜨게 됩니다. 아니면 참조값이 없으면 밸류 에러가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에러 핸들링을 좀 어떤 오류 코드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저희는 프랩 관련해서 사용하실 거고 단축키도 옆에 작성해놨습니다. 좀 이따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들 이렇게 링크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피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주피터 관련 팁들도 적어왔습니다. 이 부분 명령모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과제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 첫 주자부터 과제가 있으면 좀 화나잖아요. 그래서 과제는 없는 걸로 하고 스터디도 아마 1주차에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2주차 그 세션 진행되는 거 공지에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쉬고서 실습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의 휴식 시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콜앱 사용법은 다들 아시나요? 콜앱 어떻게 키는지 모른다. 해보시면 구글에 그냥 콜앱 치시면 저희 구글이라고 뜨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웰컴 투 콜앱 이거 들어가셔서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기 업로드라는 창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보내주신 파일, 보내드린 파일, 1주차 실습 자료, 이거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하시게 되면 저희 이런 식으로 콜앱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아마 저랑 동일한 화면이 보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다르게 하고 싶다 하시면 콜앱에서 잠시만요. 파일에서 노트 열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노트도 열 수도 있고요. 업로드 이런 거나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드와 텍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토픽이나 변수 설정 이런 자료형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워드 다루듯이 그냥 다루시면 됩니다. 그거 이렇게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자료 중에 한 가지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건 저희가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를 들고 저희 이런 식으로 예하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텍스트라는 걸 쓰는 이유는 나중에 과제나 협업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걸 좀 원활하게 구분하기 위해서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이걸 해놓지 않으면 이게 무슨 코드야? 라는 게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동일해요. 그냥 코드를 판단하는 것보다 텍스트를 이렇게 띄워주시면 그냥 얘는 이런 코드구나 라는 걸 빠르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텍스트 넣는 과정이 좀 나중에 협업을 하게 됐을 때 실력 향상이나 좀 협업 능력에서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텍스트도 좀 잘 사용해 보셔라 라고 권장드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만약에 x는 10이 아니라 저희가 따로 일일이 해야 된다면 프린트 숫자 10 이렇게 계속 작성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x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10 아니면 나중에 엄청 긴 문자열 같은 거를 되게 이런 식으로 길게 작성을 해놔도 프린트 x, 프린트 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먼저 변수명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Shift 엔터라는 걸 통해서 코드는 정상적으로 넘길 수 있어요. 실행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변수명이 하게 되었을 때 여기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오류 코드가 뜰 겁니다. 이건 나중에 누가 따로 실행시켜봤던 결과라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좀 오류 코드가 뜨게 되면서 실행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if나 저희가 클래스, 프린트, sum 이런 식으로 파이썬 내장적으로 안에 이미 내장 함수로서 지정되어 있는 얘들은 변수로서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도 저장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쉼표를 통해서 ABC, 10, 20, 30 이런 식으로 개수에 맞다면 이런 식으로 A랑 B랑 C랑 이렇게 동시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변수의 개수가 맞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오류가 뜨게 될 겁니다. 대 ABC라는 걸 통해서 ABC라는 변수가 있었으면 그 안에 저장된 내용과 함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이 변수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난 이 변수에 다른 걸 작성하겠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del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A를 호출해보면 이런 식으로 name A not, is not defined 하면서 name error가 뜨게 될 거예요. 이제 자료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게 되면 정수형으로 되고요. 뒤에 점 같은 거를 붙게 했을 때는 플롯이라는 실수형으로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게 됐을 때 그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붙이게 된다면 걔는 문자열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str 이렇게 4.0이라고 썼어도 그 문자형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원래 정수형을 정수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true는 int라고 변환을 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왜 그런지 좀 스터디 시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불림형이었던 얘도 int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문자형이었던 얘도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정수형이었던 얘들을 플로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수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false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t로 바꾸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로트라고 했을 때는 0.0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불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0과 논과 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false 그리고 false라는 것도 불린에서 false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문자열이나 정수, 실수를 작성하게 됐을 때는 모두 참이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문자열입니다. A와 B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쉼표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줄에 걸쳐서 문자열 정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작은 따옴표 3개나 큰 따옴표 3개를 통해서 문자열 지정도 가능하고 3개가 아니라 하나여도 동일하게 지정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A와 B라는 문자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서 나오게 되고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 여기 B는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 번 반복돼서 AA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진짜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문자를 판단하고 13까지 있으면 좀 내가 원하는 거는 몇 번째겠구나, 몇 번째까지겠구나 이런 걸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리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고 싶으면 저희 기준에서 0, 1, 2, 3, 4니까 5가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2면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 느낌표 그 다음 번째인 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0부터 4까지라고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 숫자는 빠지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0, 1, 2,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5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네 번째 그 알파벳을 위해서 인덱싱을 했을 때 5였죠. 근데 거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 앞에까지 끊어라 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7까지라고 했을 때 저희는 띄어쓰기가 문자열로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 자체는 띄어쓰기나 이런 쉼표 같은 것들도 그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7까지 했을 때 만약에 띄어쓰기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헬로 쉼표 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두 호출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게 될 방법입니다. 그냥 A의 모든 것을 호출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두 가지가 아니라 여기 중간에 두 개 있는 거를 보이시나요?
얘가 어떻게 뛸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맨 뒤에서부터 하나씩 역순으로 가면서 뽑아와라 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2라고 했을 때 헬로 월드였으면 그 H 하나 뽑아오고요. 2는 건너뛰고 L 이렇게 뽑아오면서 두 칸씩 이런 몇 칸씩 뛰어갈지도 여러분들께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를 푸실 때 아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라서 이렇게 좀 뛰어가면서 아니면 역순으로 뽑아올 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은 저희가 나중에 판다스나 너파이 많이 다루게 될 텐데 그 자료들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보시는 엑셀 자료들 같은 거를 많이 다루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뭔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언제는 이런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언제는 뭐 무슨 요일에는 잘 안 팔리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데이트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트 타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생성하거나 뭐 날짜 간 차이 같은 것도 뽑아올 수 있고요. 뭐 크리스마스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라는 것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날짜 간의 차이로서 계산을 알아서 컴퓨터 내부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일, 그 연도나 무슨 그 월인지,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뭐 이런 것들 다 뽑아올 수 있고요. 원래는 이것도 해보는데, 그, now라는 now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수업을 하는 날까지 몇 시간, 정확히 몇 분, 몇 초가 남았구나.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타임 델타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소드가 있는데, 그 여기서 뭐 96일이랑 뭐 111일 후라는 시간을 생성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포맷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03, 12, 2024 이거를 그 포맷 형식으로 하면은 그 앞에 03을 그 월로 취급하고 여기 11을 데이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2024 이거를 연도로 취급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맷은 이런 식으로 있는 형태랑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달인지 무슨 그 날짜인지 그 다음에 무슨 연도인지 얘가 이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네 글자는 2024년도고 여기 좀 바뀌었는데 원래 02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2이고 그 다음에 M이 가장 앞에 있기 때문에 10월 달이구나 라고 컴퓨터는 포맷 형식에 따라서 인식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좀 숫자가 더러워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포맷 형식을 통해서 요일이랑 날짜랑 그 연도, 뭐 시간 이런 것들을 뽑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맷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 보시면 포맷 형식이 지금 동일하게 그 나누기 형태에 띄고 있는 거 보이시게 될 겁니다. 리스트는 아이템들을 모은 순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정수나 스트링 아니면 다른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요. 나중에 다른 구조 형태인 셋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게 됩니다. 리스트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저희는 여기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변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리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다른 형태의 구조도 딕셔너리나 이런 것들도 리스트의 형태로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리스트 원래 그 문자열이면 뭐 헬로 월드였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구분했잖아요. 이렇게 리스트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쉼표 기준으로 그 인덱싱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0, 1, 2에 해당하는 베이직 이게 전체가 나오게 되고요. 리스트 안에 좀 있으면 세 번째 안에 있는 게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숫자 뒤에 2를 제외하고 뽑게 되면 리스트 A, B, C가 나오게 되는데
그 ABC 안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C를 또 뽑아라 라고 해서 리스트 안에 있는 리스트를 또 인덱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싱도 그 문자열과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좀 변경 가능한 그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스트의 0번째에 있는 얘가 원래 1, 2, 3이었으면 리스트 0, 그 뭐 A 0은 1, 4, 3이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1, 2, 3이 사라지고 1, 4, 3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환해서 넣어도 돼요. 원래 143이었던 얘는 정수형이었지만 str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정수형으로 바꾼 다음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 위에 따옴표 생기신 거 보이실 수 있습니다. 튜플은 변경 불가능해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건 처음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협업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누가 실수라도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좀 튜플을 사용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리스트와 거의 모든 것이 거의 동일하지만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튜플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의 경우 그냥 정상적으로 작동하니 참고 바랍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으로 구성된 집합이에요. 그래서 노영호 국민대학교 뭐 AI 빅데이터 융합교양학과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정확한 키값을 넣고 이걸로써 구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름, 학교, 학과, 뭐 나이 이런 식으로 정확히 지정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얘는 다른 리스트나 튜플과 다르게 숫자로서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이게 키값이고 이게 값인데 키값으로서 이렇게 프린트하게 될 겁니다. 그냥 숫자로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딕셔너리 합법 같은 경우에 위에 보시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합법은 20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키값과 밸류값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신 것처럼 튜플은 리스트와 달리 값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딕셔너리의 키로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고 집합은 유일한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중복된 값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그 중복되지 않은 그 고유 값들을 알고 싶을 때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번들은 고유한 값이잖아요. 근데 리스트에는 적,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여러 번 중복돼서 작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set이라는 것을 통해서 형태를 변환함으로써 유일한 그 합방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중복된 값들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교집합과 합집합, 사집합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수 연산자는 저희가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그 다음에 제곱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작성되니까 참고 바랍니다. 대입 연산자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라는 것은 원래 변수 주장할 때 이렇게 하나로서 작성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는 두 개가 값이 같은지 확인할 때는 두 개를 사용한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숫자가 같으면 true 아니면 그 값이 다르다면 false라는 걸 뱉어내게 됩니다. 만약에 파이썬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은 띄어쓰기를 하나의 문자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둘 중에 한 곳에 존재한다면 false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띄어쓰기가 좀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 판단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느낌표는 같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A와 B는 같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거짓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false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in이나 not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and나 or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and는 두 개 다 참여해야지 참이고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false나 true 같은 거 불린 형태로 존재할 때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 포매팅입니다. 위에 방식대로 그레이드 3, 네임은 오영호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근데 솔직한 말로써 자주 사용하는 방식은 이 포맷 방식이나 아니면 F스트림입니다. 맨 위의 방식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 이것마다 뭐 여기 문자열이면 뭐 붙여야 되는 게 다르고 뭐 실수면 붙여야 되는 게 다르고 문자 하나면 앞에 붙는 여기 D 같은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거의 다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맷이나 그 F스트림을 통해서 그냥 그런 걸 좀 배제하고자 좀 저희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위에 같은 방식이 있으면 그냥 인터넷 빠르게 찾아보셔서 아,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이 방식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는 보이시는 것처럼 A 점,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게 됩니다. A 카운트, 뭐 A 로월 이런 걸 작성하게 되면 A 안에 있는 숫자들이 다 소문자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왼쪽 공백을 없애서 A라는 값 자체가 변경이 되게 돼요. 하지만 메소드가 아니라 메소드가 아니라 함수 같은 경우 len a 같은 걸 했을 때 a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len a라고 했을 때 뭐 아까 헬로 월드 기준 그냥 숫자 12가 뜨게 되고 a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a 자체를 좀 변경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운트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자체는 좀 그 문자열이냐 리스트냐에 따라서 달라서 좀 보고 넘어가자면 그 A 안에 C가 몇 개 있니?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count나 find 그 첫 번째 I가 있는 거는 몇 번째 인덱스 값이니 그 다음에 8가 있다면 이걸 by로 좀 바꿔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플릿 그 띄어쓰기 기준으로 문자열을 좀 나눠서 리스트로 생성을 해주겠니? 아니면 조인이라는 걸 통해서 1 안에 그 요소 사이사이에 그 A라는 것을 넣어줘. 라든지 로얼 소문자로 바꾸고 대문자로 바꾸는 어퍼 그 다음에 그 수학 케이스라는 걸 통해서 대문자는 소문자로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꾸기도 하고요. 여기는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공백 지우는 거 생각보다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교수님께서 가끔 내시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써요. 여기부터 아래는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시는 리스트 메소드들은 거의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펜드라는 것을 통해서 리스트 값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리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432에 모였던 것을 역순인 5, 1, 2, 3, 4로 다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A솔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A의 값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팝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반환해서 삭제해줘 라는 팝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에 숫자를 세도 아니면은 원래라면 어펜드는 하나의 문자만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익스텐드는 좀 여러 개의 값들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을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리어를 통해서 모두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키값이 존재하는 키값들이 뭐야? 아니면 밸류들은 뭐야? 아니면 거기에 존재하는 키값과 밸류의 값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확인할 수 있고요. 원래 원래 딕트 뭐 합성 이렇게 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키밸류가 있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냥 없으면 boo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법 사용했을 때 오류가 안 나서 중간에 돌아가다가 멈추는 경우가 없게 해주는 좀 좋은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딕트, 뭐 학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실습은 아마 마무리될 거고요.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